자, 이제 출석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이 돼서 출석 체크할게요. 참가자가 많지 않네. 58명이네. 예, 인증번호는 863번입니다. 다 하셨어요? 출석 종료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출석을 못 하신 분은 수업 끝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면 출석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업 잘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 하나 올렸는데요. 스마트 LMS에 들어가신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 일정을 제가 올렸어요. 거기에 퀴즈 일정을 올렸고, 오프라인 퀴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셔야 되고요. 12월 14일, 나중에 출석 체크해주세요, 아버지배.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30분 퀴즈를 보려고 합니다. 퀴즈 범위는 7장에서 8장 내용입니다. 7장에서 8장 내용입니다. 지난번처럼 108호를 활용을 할 거고요. 강의실 108호는 강부터 6, 지난번에 시험 봤던 학생들은 그대로 오시면 되고, 지난번에는 314호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103호를 이용합니다. 103호 이시성부터 허시성까지 학생들은 103호에서 퀴즈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공지드렸던 것처럼 이번 퀴즈의 성적 반영 비율은 전체 성적에서 10% 반영할 예정입니다. 고학용 계산기 그리고 클로즈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치팅 시트를 준비해 올 수 없고 그냥 오셔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혹시 퀴즈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나요? 클리어한가 봅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 러닝 시스템에서 지금 오늘까지 학부연구생 및 대학원 진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오늘까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는 거죠?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잘 들리는 거죠? 네네네. 오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페이지 309페이지예요. 텍스트북 페이지 309페이지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오늘 초반 내용 공부를 하면 지난 내용이 자연스럽게 리뷰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 내용을 리뷰를 하진 않고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팅 베리어블의 방법과 버킹햄 파이 디어럼. 이 버킹햄 파이 디어럼은 1914년도에 발견된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결국 뭐냐 하면 이 방법은 뭘 하는 거냐면 find 뭘 한다? 파일을 찾는 거예요. 파일을 찾는 거기 때문에 파이 디어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버킹엄 파이 티어럼이 그럼 뭐냐? 얘가 뭐냐 하면 얘는 오케이. 이렇게 버킹엄 파이 티어럼을 설명으로 쭉 풀어서 써볼게요. 얘는 풀어서 써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문장이 길지만 한번 적어보죠. 네, 다 적으셨나요? 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식이 뭐 번역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식이 디멘셔널 호모지니어티를 만족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 디멘셔널 호모지니어티 얘기했죠. 모든 하나의 식의 각각의 텀들이 뭡니까? 각각의 텀들이 같은 차원을 가지고 있으면 디멘셔널 호모지니어티를 만족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식이 그걸 만족하고 그리고 그 식이 n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n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뭘 가지고 있다면 j2의 프라이머리 디멘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은 k의 무차원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때의 무차원 파라미터, 무차원을 파이라고 해요. 파이. 좀 와닿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할까요? 같은 페이지에 될 것 같습니다. 예제.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다뤘던 예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초기에 이 공의 높이는 Z0, 초기 높이는 Z0, 그 다음에 초기의 속도는 W0, initial vertical speed. 오타를 왜 이렇게 많이 내지? speed, initial vertical speed, 이거는 뭐다? initial height. 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 이러한 예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제를 가지고 하나씩 볼게요. 스텝 1, 첫 번째,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를 만났다 라고 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list the 파라미터를 전부 다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파라미터를 리스트하고 그 파라미터를 카운트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파라미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파라미터가 있었습니까? Z라는 파라미터가 있었고 Z는 컨스턴트한 값이 아니죠. 컨스턴트한 값이 아니라 어떤 질 방정식에서 결정되는 높이였죠. Z가 있었고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 시간에 따른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조건들, 초기 속도, 초기 높이,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Z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다? 이 네 가지 변수를 가지고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왼쪽은 뭡니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오른쪽은 뭐예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다 리스트한 거예요. 리스트를 한 거예요. 파라미터들을 다 리스트했다. 총 이 변수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총 5개. 그렇게 되면 이 n이 5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멋있죠? n이 5가 됩니다. 자, 스텝 2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야 될 세컨드 스텝이 뭐냐? 리스트 n 파라미터 각각의 primary dimension을 리스트해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primary dimension이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primary dimension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얘가 m, l, t 이러한 것들이 primary dimension이라고 했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리스트 하라 하는 겁니다.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얘를 리스트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각각의 파라미터 z, t, 그 다음에 w0, 그 다음에 z0, 그 다음에 g 각각을 리스트를 이제 합니다. z는 뭐겠어요? 프라이머리 디멘전을 하면 L의 1승이 돼요. L의 1승. 그죠? T는 그러면 뭐겠어요? T의 1승이 되겠죠. 자, 됐죠? 잘 따라오고 있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케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안건호 학생 있어요? 네. 그러면은 W0 같은 경우에는 primary dimension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 이해 못했어요. 지금 Z에 대해서 primary dimension은 L이고 T에 대한 primary dimension은 T였잖아요. W0는 W0에 대한 primary dimension을 쓰면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W라고 쓰면 될 것 같다. 자, 우리가 프라이머리 디멘전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M, L, T의 라지 T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W는 여기서 미터 퍼 세크 속도이니까 뭡니까? 길이 단위 나누기 T 시간이죠. 그래서 L 1에 T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번호 학생 이해했죠? 네네, 오케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Z0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Z0는 L의 1이 될 테고, 중력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 제곱이니까 L1의
t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리스트를 하라는 게 스텝 2에 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스텝 3에서는 뭘 해야 되냐? 스텝 3에서는 set reduction j as the number of primary dimension. 자, 이거는 지금 프라이머리 디멘전의 수로서 J를 리덕션 J를 셋하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다 리스트를 해봤잖아요. 리스트를 해봤을 때 프라이머리 디멘전으로 나온 것들을 다 보면 L이 있었고 T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또 다른 뭐예요? 디멘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리덕션 J가 그러면 뭐가 되냐면 프라이머리 디멘전의 개수가 지금 2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덕션 J를 여기를 2로 셋하자. 됐죠? 요 과정. 문제마다 다 이건 달라지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L과 T 그래서 2개가 돼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K는 아까 어디 있어요? K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N-J라고 했어요. N-J. 하면 K는 N-J니까 처음에 5개의 파라미터에서 리덕션 J가 2니까 5 빼기 2가 됩니다. 자, 결국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K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K가 결국 파이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파이의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뭐다?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개의 무차원수를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개? 3개의 무차원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3개의 무차원수를 구할 수 있다. 스텝 4. 자, 이제는 리피팅 파라미터를 뭘 해야 되냐? 리피팅 파라미터를 J개의 리피팅 파라미터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 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 자, J가 몇 개가 된다 그랬어요? 2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개의 리피팅 파라미터를 여러분 세팅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변수는 총 Z, T, W0, Z0, G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리피팅 파라미터로 세팅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세팅했느냐? 현명하게. 그래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이 중에 아무거나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그건 좀 다음의 내용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현명하게 설정해야 된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냥 W0와 Z0가 좋은 리피팅 파라미터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요. 됐죠? 스텝 5. 자, 이제는 뭘 해야 되냐? construct K의 files. 파일을 K개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파이1을 이제 먼저 찾는데 파이1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세팅한 W0, Z0는 무조건 와야 돼요. 무조건 오고 하나씩 지금 얘와 얘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하나씩 얘들을 추가해 가면서 이제 테스트가 아니라 파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면 Z를 가지고 해볼게요. Z가 여기 왔어요. 이렇게 해서 무차원수를 만들 텐데 이럴 때 Z는 그대로 놔두고 얘들에게 A승, B승 이렇게 해줍니다. A승, B승. 그런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파일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파이디오롬입니다. 파이디오롬.
자, W0는 차원이 어떻게 됐어요? L1에 T에 마이너스 1승이었죠. 그 다음에 얘의 A승이 되고, Z0는 L이었죠. 얘의 B승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Z는 L이니까 L의 1승 이렇게 되죠. 자, 얘는 무차원수예요. 그 무차원수를 만들기 위한 A와 B의 조합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얘들을 풀어서 쓰면 L의 A 플러스 B 플러스 1, T의 마이너스 A승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게 무차원수가 되려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는 0이 돼야 되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B는 뭡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P1은 어떻게 됩니까? W0의 0승에 Z0의 마이너스 1승에 Z가 되니까 얘는 Z0분의 Z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무차원수를 찾았다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phi2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phi2는 W0에 A, Z0에 B, T 이렇게 하면 돼요. 얘도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은 L에 1에 T에 마이너스 1승에 A, 그 다음에 L에 B, 그 다음에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수들을 이제 없애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0,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이런 수식을 만족해야 되고 아래식으로부터 A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Z0분의 W0의 T라는 관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세 번째 것도 해보시죠. 파이3는 W0의 A에 Z0의 B에 G.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했던 것처럼. 다 하셨죠? 네. 권호성 학생, 뭐가 A, B 뭐 나와요? 권호성 안 계세요? 그러면 권호성 학생 없으면 누가 누구지? 김정우 학생? 김정우 학생? 네, 뭐가 나와요? A, B가?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B는 2가 나왔습니다. 맞나요? 혹시 다른 학생? 김정호 학생? 오케이. 조원진 학생은 B는 1이라고 합니다. A는 마이너스 2고 B는 1. 예, 저도 B가 1이 나옵니다. 오케이. 예, B가 1이 아마 계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김정웅 학생은 예, 아마 B가 1이 나올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이게 맞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뭘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얘가 결국 W0 제곱분의 뭐가 된다? G의 Z0라는 식이 나옵니다. W0 제곱분의 GZ0라는 식이 나와요. 요거를 여러분들 요 무차원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차원수에다가 어떤 지수를 취하더라도 차원이 바뀌진 않죠. 무슨 말이냐면 얘에다가 여러분들이 2승을 한다고 해도 차원이 없는 거에 제곱을 한다고 해도 차원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3승을 하든 4승을 하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무차원수의 의미는 같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식이 뭐냐면 스퀘어 루트의 GZ0분의 W0라는 식이 얻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승 했을 때. 이 수가 우리가 공부했던 수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뭐였어요? 프루드 넘버.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프루드 넘버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프루드 넘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왜 하느냐? 왜 그냥 요거를 안 쓰고 요거를 하느냐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단순히 보기 좋게 하려고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피지컬 미닝은 똑같습니다. 피지컬 미닝은 똑같고 매스메리컬 미닝도 똑같아요. 근데 단순히 보기 편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거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테이블 7-3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현명하게 리피팅 파라미터를 선택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현명하게. 그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여기다가 정리를 했어요. 가이드라인. 리피팅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볼게요. 아까는 우리 리피팅 파라미터를 W0, Z0를 설정했죠. 근데 뭐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하는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무차원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 never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never pick dependent variable. 무슨 말이다? 아까 우리가 z는 f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했죠. 이게 dependent variable였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럼 z가 dependent variable인데 이런 dependent variable을 repeating 파라미터로 쓰지 마라 하는 겁니다. z는 예고, 그러니까 dependent variable을 고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 고르지 말라고 할까요? 얘가 dependent variable이 되는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모든 무차원수에 z가 존재하게 됩니다. dependent variable이 모든 무차원수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보기가 좋진 않다. 그래서 1번은 dependent variable을 repeating 파라미터로 고려하지 마라. 두 번째,
선택된 파라미터들은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 무차원화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했다? Z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Z와 Z0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볼게요. Z와 Z0를 선택했다고 보면 이 둘만 가지고 얘는 L이고 L이잖아요. 이 둘만 가지고 무차원화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변수들은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는 요거를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Z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must represent all 네. 선택된 파라미터들은 반드시 문제에서 정의한 프라이머리 디멘션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의 아까 우리가 다섯 가지 변수 ZT, W0, Z0, G 이 문제에 있어서 프라이머리 디멘션은 뭐와 뭐였어요? L과 T였습니다. L과 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의 리피티드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을 때 이 L과 T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하나씩 설정될 수 있도록 L과 T, 여기 이 문제에서 특별히 이 문제에서 L과 T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Never pick parameters. 자, 무슨 말이냐면 이미 차원이 없는 변수를 설정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미 차원이 없는 변수를 설정하지 마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변수가 다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각도가 있는 경우, 각도 문제 같은 경우, 라디안인 경우에는 차원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로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다음 5번째. 자, 첫 번째는 never pick two parameters with the same dimension. 그러니까 같은 차원을 갖는 거를 쓰지 마라. 두 변수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쓰지 마라. 아까랑 똑같은 예인데 Z와 Z0가 있으면 L과 L이잖아요. 이런 거를 서로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or 자, 또 이런 거와 비슷하게 Z와 Z0와 같이 뭐 예를 들어서 Z분의 2분의 3승, Z0 이렇게 지수만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은 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6번째. 자, 이거는 강력한 폴스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레커멘데이션이라고 있네요. 레커멘데이션.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컨스턴트도 있고 베리어블이 있다라고 하면
자, 아까 우리가 뭐예요? ZTW0, Z0, G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을 때, 다섯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이것 중에 베리어블인 거는 Z와 T 이런 것들은 베리어블이죠. 여기서 컨스턴트인 값들은 W0, Z0, G 이런 것들은 컨스턴트 값이에요. 그죠? 컨스턴트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Z와 T보다는 뭐예요? W0, Z0, G 같은 컨스턴트를 추징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겁니다. 그죠? Z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니까 일단 제껴놓고 T 같은 경우보다는 W0와 Z0, G 이런 걸 쓰는 게 더 낫다 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음 일곱 번째. 일단은 먼저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Pick common parameter. 자, 어떤 거다? 일반적인 파라미터를 써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만약에 W0, Z0, Z까지, G까지 세 개를 추렸다. 컨스턴트니까 세 개를 추렸다고 볼게요. 추렸는데 이 세 개 중에 뭘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G를 쓰는 것보다 좀 더 일반적인 W0, Z0 같은 값을 쓰는 게 더 낫다 하는 게 이 문장입니다. Pick common parameter라는 거는 G는 좀 일반적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G보다는 W0, Z0 같은 값을 쓰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G가 커먼 파라미터로 설정이 돼버리면 모든 무차원수의 G가 들어가 버려요. 모양 자체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G보다는 W0, Z0를 쓴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해야 된다? 가능하면 복잡한 파라미터보다 심플한 파라미터를 써라 하는 겁니다. 복잡한 파라미터보다 심플한 파라미터를 써라.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W0, Z0를 썼겠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T0 이거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경우 뭐 T0와 L0 이런 값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W0 이런 세 가지 값 중에 골라야 된다고 했을 때는 T0, L0를 선택하는 게 W0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W0는 L과 T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뭐죠? L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T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심플한 파라미터인 거고 얘는 좀 더 이거에 비해서는 복잡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왼쪽을 더 선택하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뭡니까? 리피팅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라 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응력 변형률 4번 봅시다. 그쵸. 응력 변형률도 단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포함될 거 됩니다. 4번에 포함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됐죠? 또 다른 질문? 됐죠? 질문 없나요? 쉽죠? 네, 무슨 다른 챕터에 비해서 좀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이블 7-4를 보면 또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냐면 리피팅 변수로부터 나온 파일을 조작을 하는 조작, 매니플레이션 표현이 한국말로 조작이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파일을 조금 약간 변형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정도 좀 참고 뭐 다 알아놓으면 좋겠지만 3번 같은 경우에 어떤 의미냐면 3번 같은 경우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무차원수가 있으면 두 가지 무차원수를 우리가 여러분들 유도를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이놀드 수, 뭐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레이놀드 수와 뭐 프란틀 넘버 이런 것들을 유도했다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곱하더라도 얘가 무차함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무차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1 있고 P2가 있으면 P1과 P2를 적당히 결합해서 뭐 1.5승을 하든지 해서 적당하게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쉬운 표현 아니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무차함수를 바꿀 수 있다는 게 테이블 7-4번의 3번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무차함수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테이블 여러분들 페이지 315쪽을 보시면 테이블 7-5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무차함 파라미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테이블 7-5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일반적인 이스테블리시된 무차함수다. established 맞나? 스펠링이 맞나? i가 빠져야겠는데? 이런 맞네? established li 맞는? li 여기 앞에가 빠져야겠다. bi 안돼? 여기가 빠져야 돼. 맞죠? established 맞는 것 같습니다. established 왜 이렇게 오타가 스펠링이 잘 안 써질까요? dimensionless LESS 유체역학과 열전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무차함수들을 한번 리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 되면 뭐 응용 유체역학도 들으시겠지만 열전달 들으실 거잖아요. 열전달. 여러분들 뭐 간혹 그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내가 기계 진동을 들어야 되나 열전달을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고민할 문제가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 진동 당연히 들어야 되고 열전달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둘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전달은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같이 시스템이 작아지고 그러면서 과열된 시스템을 냉각하고 하려면은 열전달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전달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 열전달에서는 무차함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차함수를 한번 하나씩 여러분들 열전달 가면 공부를 하겠지만 미리 좀 몇 가지 리뷰를 해볼게요. 비옷 넘버라는 수가 있어요. 가면 배울 겁니다. 열전달 가면 비옷 넘버는 제가 무차함수를 공부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무차함수의 물리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피지컬 미닝이 중요해요. 피지컬 미닝. 일단 비옷 넘버는 수식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냐면 HL 나누기 K의 S가 돼요. KS. 이거는 뭐냐면 대류 열전달 계수예요. 대류 열전달 계수 H.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죠. Q는 HA의 T-T 인피니티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배웠죠? 안 배웠나요? 저만 배웠나요? Q닷? 이거 Q닷이라고 할까요? Q닷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컨덕션은 어떻게 돼요? 전도 열전달은 Q닷은 K의 A의 L분의 T1-T2 뭐 이런 거 공부를 했죠. 물론 대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Q.은 마이너스 K의 A의 뭐예요? 그레디언트 T라고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열 전달을 공부하는데 이게 전도 컨덕션 메커니즘이고 이게 컨벡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 위에 있는 이 수가 컨벡션이에요. 컨벡션을 의미하는 컨벡션을 의미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얘는 characteristic length, 그 다음에 얘는 솔리드의 conduction heat transfer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쓰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conduction heat transfer in solid. 여기서 S가 중요합니다. S, 솔리드에 대한 전도율 전달. 솔리드에 대한 전도율 전달. 얘는 convection heat transfer in fluid. 유체에 대한 대류 열 전달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쓰냐 쉽게 생각하면 어떠한 구가 있는데 구가 솔리드예요. 솔리드고 유체가 주위에서 다가왔어요. 쭉 왔어요. 와서 이 솔리드가 유체의 온도가 만약에 뭐 20도다 했을 때 얘가 온도가 100도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유체가 계속 다가오면은 이 100도의 온도가 20도의 온도에 의해서 식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지겠죠. 맞죠? 그죠? 그래서 열 전달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 비온 넘버가 의미하는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유체가 다가와서 대류잖아요. 이렇게 유체가 다가와서 이렇게 식히는 게 대류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솔리드 안에서 전도의 열 전달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가 다가와서 얼마나 이 안에가 빨리 외부의 온도랑 같아지느냐를 나타내는 게 뭐냐? 이 비온 넘버예요. 이 비온 넘버가 의미하는 건 그거입니다. 그래서 컨덕션 히트 트랜스퍼가 더 더미넌트 해질수록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비온 넘버가 점점 더 작아지 1보다 훨씬 더 작아지는 값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의미가 된다? 이 시스템이 빨리 외부의 열 전달에 의해서 빨리 유체의 온도랑 같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게 이 비옷 넘버입니다. 비옷수. 열 전달 하니까 갑자기 막막하죠, 그죠? 갑자기 열 전달 안 듣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옷 넘버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볼게요. 본드 넘버. 본드 아니고 본드 넘버.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 다 사람 이름이에요. 본드 넘버. 여러분들도 새로운 무차원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수연 넘버, 수찬 넘버 이렇게 이름을 한번 넣어서 논문을 써서 한번 국제 저널에 한번 투고를 해보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리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으면 그런 걸 잘 안 받아줘요. 오케이. 본드 넘버는 시그마 S에 G에 로 L 마이너스 로 G L 제곱 이렇게 돼요. 제가 그 석사 과정 할 때쯤에 학회를 갔는데 전기장에서의 혈류 유동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레이놀드 수 같은 경우에도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막 이렇게 무차원에서 얻어지는 게 레이놀드 수거든요. 근데 전기장에서의 그 혈류 유동 이런 관련된 것을 무차원에서 막 했더니 어떠한 무차원수가 나왔대요. 근데 기존에 그게 논문에 언급이 안 됐다고 그래서 막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라스트 네임을 붙여서 지금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러려나? 하여튼 띵띵 넘버라고 해서 이름을 학회에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논문이 잘 돼서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하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오겠죠. 저도 언젠가는 초이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본드 넘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래비티 나누기 뭐다? 표면 장력. 표면 장력 계수거든요. surface tension. surface tension. 자, 요 로 L 마이너스 로 G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부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중력과 부력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포가 이렇게 어떤 곳에 차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기포가 상승하는 거는 뭐 때문에 상승하냐면 만약에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다고 하면 기포가 상승하는 이유는 부력 때문이죠. 그래비티, 그러니까 덴시티 차이에 의한 부력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계면에서 이 쉐입을 유지시켜주는 건 뭡니까? 표면 장력이에요. 서피스 텐션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 장력과 그래비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이 본드 넘버예요. 본드 넘버. 그래서 이 본드 넘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가 도미넌트하다? 표면 장력이 더 도미넌트하다라고 보면 되고, 본드 넘버가 커지면 표면 장력이 상대적으로 중력에 비해서 작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드 넘버가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버블이 굉장히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요거가 이제 본드 넘버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 표면 장력과 중력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보고 있는 겁니다. 달시 프릭션 팩터라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챕터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F는 8의 타워 월 시어 스트레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로 V 제곱, 얘가 뭡니까? 이너셜, 이렇게 속도의 제곱이나 속도를 보통 의미하는 게 이너셜이에요. 이너셜 폴스. 그 다음에 얘는 월 프릭션입니다. 월 프릭션, 벽에서의 마찰력. 그래서 얘는 관성력분의 마찰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달시 프릭션 팩터. 그 관이 있으면 관에서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뭐 운동 에너지가 뭐 로우 V 제곱 같이 운동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얘가 전단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찰력, 얘가 타워 월이 되겠죠. 그것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이 달시 프릭션입니다. 자, 그다음 드래그 코이피션트. 이게 한국말로는 항력계수. 이거는 여러분 자동차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드래그 코이피션트. 혹시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좀 이렇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들어봤을 수 있는데, 김도경 학생 있어요 지금? 김도경? 예, 있습니까? 예. 혹시 자동차에서 중요한 게 항력 계수인데요. 이 항력 계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대략 얼마 정도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자동차 항력 계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회사 면접 가고 하면 이런 학력 계수 이런 것들을 잘 대략 얼마 정도 값인지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발표하시면 좋은데, 보통 자동차가 상 0.3 정도, 그보다 좀 낮은 수치 0. 좋은 차 이제 학력이 계속 낮은 건 0.2에 가까운 수치로 갑니다. 그래서 0.3에서 0.2로 사이 정도가 학력 계수예요. 그죠. 아바지 잘 0.03, 0.03, 노 0.4. 오케이. 자, CD. 그래서 이 CD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FD over half의 low V 제곱의 D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해요. 이렇게 디파인돼요. 학력 계수. 결국 이게 뭐냐면 다이나믹 폴스 분의 뭡니까? 드래그 폴스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날개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결국 뭐 날개 자동차 뒤에 스포일러 달고 하는 것도 이런 날개 모양을 떠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날개 모양을 이루면 뜨는 폴스가 생기는 거죠. 이제 리프트 폴스가 생기고, 그리고 리프트 폴스가 생기고 동시에 드래그 폴스가 또 동시에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날개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유체가 다가오는 다이나믹 폴스를 요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 면을 지나가면서 생기는 마찰력, 그러니까 타워를 면적에 대해서 전체 적분한 얘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드래그 폴스가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적분해서 얻어지는 마찰력, 그거의 상대적인 비가 나타내는 게 뭐다? 드래그 코이피션트라는 거예요. 항력 계수. 항력 계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푸드 넘버 루트 GL분의 V. 물리적인 의미는 중력 대비 뭐예요? 간성력. 중력 대비 간성력. 이거는 주로 어디서 쓰인다 그랬어요? 선박에서 많이 고려합니다. 얘를 배가 이렇게 바다에 뚝 떠있을 때 배가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에 대비해서 얘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관성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이 푸드 넘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투페이스 플로우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쇼프 넘버라고 열 전달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뮤 제곱분의 G의 베타의 델타 T의 L 3승의 로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이거는 부력, 온도 차로 인한 부력, buoyancy force, 그 다음에 나누기 viscous for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자연대로 공부할 때 나와요. 내추럴 컨벡션 할 때 많이 다루는 게 그라쇼프 넘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제가 넛셋 넘버 알려드렸죠. L분의 람다. 람다가 뭐였습니까? 민 프리패스였죠. 그 다음에 L이 뭐예요? 캐릭터리스틱 랭스예요. 그래서 어떤 도메인의 크기를 가지고 이 도메인에서 이게 노슬립 컨디션으로 가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슬립 컨디션을 가정해야 될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넛셋 넘버라고 했습니다. 또 뭐 있어요? CL 이게 뭐예요? 리프트 코에피션트예요. FL over F 로 V 제곱 A.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항력이 있지만 여기서 얘가 뭐예요? 얘가 뜨려고 하는 힘도 좀 존재하겠죠, 그죠? 그 프레셔를 전체적으로 이 Y축 방향으로 프레셔를 다 적분을 하면 걔가 리프트 폴스가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 폴스 나누기 아까 다가오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다이내믹 폴스를 나누기를 하면 걔가 뭡니까? 리프트 코이피션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크 넘버 초반에 공부했죠. C분의 V 뭐예요? 이건 유체가 움직이는 속도고 유체가 움직이는 속도 C는 뭡니까? 사운드 스피드죠. 사운드 스피드인데 그 특정 유체에서 지나가는 사운드 스피드 그 마크 넘버고 이걸 가지고 유체가 압축성인지 비압축성인지 판단한다. 아, 그죠.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서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마크 넘버가 이렇게 쓴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0.3보다 작으면 서브소닉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안타깝게도 서브소닉은 마크 넘버가 1보다 작으면 서브소닉이고요. 마크 넘버가 0.3보다 작으면 이거는 incompressible flow를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1, 2, 3번에서 틀리신 분들이 객관식 틀려서 까이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전달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수 넛셀 넘버. 이건 아마 꼭 나중에 열전달 듣고 나시면 꼭 아셔야 되는 수예요. 넛셀 넘버는 K 플리드분의 HL. 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비온 넘버랑 헷갈리기 굉장히 쉬운 수입니다. 이건 넛셀 넘버인데요. 비온 넘버에서는 분모가 뭐였냐면 솔리드였어요. 근데 이때는 플리드예요. 플리드.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컨덕션 히트 트랜스퍼분의 컨벡션 히트 트랜스퍼를 의미한다. 그죠? 어떤 유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 있는데 유체가 흐르지 않고 이렇게 정적인 상태다. 이렇게 유체가 정적인 상태다 하면 여기 T1이고 T2다 하면 유체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T1에서 T2로 열 전달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이건 왜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전도 현상 때문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 분자 안에서도 전도성이 있잖아요. 그 전도성에 의해서 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가 전달되는 현상이 컨덕션이잖아요. 이렇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컨덕션인데 만약에 유체가 실제로 흐르는 경우에는 얘의 열 전달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그때의 열 전달을 컨벡션이라고 하는 거죠. 컨벡션. 유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러면은 이 멈춰 있는 유체에서의 열 전달 결국 전도 열 전달 대비 대류 열 전달의 상대적인 비례를 나타내는 게 뭐다? 넛셀 넘버입니다. 그래서 넛셀 넘버가 의미하는 거는 비온 넘버가 의미하는 거랑 토탈리 디퍼런트 다르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란틀 넘버.
이거는 열 확산 계수분의 동점성 계수거든요. 결국 물리적인 의미는 비스커스 디퓨전. 그래서 어떤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 확산 대비 열 확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 프란틀 넘버예요. 이것도 열 전달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 코에피션트 한 5개 정도 남았는데 금방 마무리 해드릴게요. 프레셔 코에피션트 압력계수 CP라고 하고 얘는 2분의 1 로우 V 제곱분의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스태틱 프레셔 디퍼런스 분의 나누기 뭐예요? 다이나믹 프레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피어가 있다고 했을 때 다가오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 프레셔가 있겠죠. 그게 2분의 1 로우 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가오는 유체의 다이나믹 프레셔 대비 얘가 여기를 만나게 되면서 계면에서 압력장이 생성이 되겠죠. 압력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얻어지는 프레셔 차이를 가지고 P 인피니티는 멀리서 다가오는 이 프레셔. 그래서 스태틱 프레셔의 차이, 이 물체에 의해서 생기는 스태틱 프레셔 차이 대비 뭐예요? 얘가 다이나믹 프레셔. 이 B를 뭐라고 부른다? 프레셔 코이피션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수, 레이놀스 넘버. 레이놀스 넘버는 뮤분의 로 VL 아니면 뮤분의 로 VD 뭐 같은 겁니다. 어쨌든 동점성 계수분의 VL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얘는 물리적인 의미가 이제 알겠죠? 물리적인 의미 물어보죠. 사공진 학생. 네, 물리적인 의미가 뭡니까? 예를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난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레이놀스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레이놀스의 물리적인 의미를 얘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잘 얘기한 거예요. 항공진 학생이 잘 얘기했는데 측류와 난류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레이놀스의 특징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얘가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 때문이거든요. 그럼 다른 학생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원동열 학생. 네, 레이놀스의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다른 식처럼 뭐분의 뭐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야. 지금 원동열 학생이 잘 얘기했는데 하나는 점성력이 맞아요. 점성력분의 위에는 뭐겠습니까? 다른 학생 한번 해볼까요? 영화 해볼까? 장보경 학생. 예, 분자는 뭐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20에서 분모는 점성력을 의미하는 것 같고 분자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속도. 오케이. 자, 잘 얘기했고요. 속도 맞아요. 속도 곱하기 속도에다가 뭐 길이를 곱한 건데. 자, 지금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유도했던 식들을 쭉 보세요. 음,
속도가 들어간 텀들이 특징이 뭘로 보통 설명이 되냐면 다이나믹 폴스, 그 다음에 속도, 프루드 넘버 같은 게 이너시아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속도의 크기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관성력을 의미합니다. 관성력. 물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특성, 관성력을 의미한다. 밸류수. 그래서 아까 어떤 학생이 누구죠? 401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레이놀드 수가 결국 점성력분의 관성력의 상대적인 점성력의 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어떤 관에서 유체가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얘는 관성력에 의해서 계속 가려고 해요. 그죠? 가려고 하는데 벽면에서는 너 가지 마 하고 막고 있어요. 그죠? 마찰력이죠.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벽면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0이. 이걸 로슬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죠. 속도가 0이 되고 점착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점성력 대비 관성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이 레이놀드 수인데 이 시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점성력보다 관성력이 훨씬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 레이놀드수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동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런 균일한 형태로 유동이 가다가 관성력이 점점 더 커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유동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난류 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털비언트 플로우. 난류 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류는 어려운 겁니다. 난류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에 얼마나 감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 말을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식을 배울 거예요. 응용 유치학과에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나비에스톡시케이션이에요. 나비에스톡시케이션이라고 해서 유체 현상을 지배하는 방정식이에요. 유체 현상을 지배하는 방정식인데, 자, 우리가 말하는 충류, 난류 다 이 식으로부터 풀립니다. 충류, 난류 다 이 식에서 다 파생된 결과예요. 충류, 난류.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상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은 건 뭐냐면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 자체는 디터미니스틱 이퀘이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식 자체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죠? 경계 조건도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얻는 결과는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아요. 그게 난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배 방정식은 알고 있어요. 어떤 수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 난류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이유는 난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그래서 일기예보가 틀리는 이유가 난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하여튼 레이놀스 얘기하다가 좀 샜는데 하여튼 다음 시간 내용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레이놀스 넘버. 그 다음에 specific heat ratio. 한국말로 BRB. 그때 B 앞에 B랑 뒤에 B는 다른 얘기죠. specific heat ratio BRB. 이 카파는 CP over CV가 되고 결국 얘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DT를 서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곱하면 어떻게 해요? CPDT가 뭐예요? DH죠. 엔탈피 변화죠. CBDT가 뭐예요? DU죠. 내부 에너지 변화잖아요. 결국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부 에너지분의 그다음에 뭐 엔탈피. 얘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내부 에너지분의 엔탈피. 그다음에 스트라울 넘버. 얘는 ST고 프리퀀시 곱하기 L over V. 프리퀀시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를 의미하는 거고 V는 다가오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요거를 수식을 뒤집어 보면 1 나누기 F가 되고 L 나누기 V가 되죠.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characteristic flow time이에요. 얘는
나누기 뭡니까? 진동 주기. period 유체의 진동 주기. 요 크기를 가지고 유체의 진동을 무시할 만한지 아니면 유체 진동을 고려할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스톨 넘버.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웨버 넘버. 웨버 넘버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시그마 S, 서피스 텐션 코에피션트라고 그랬어요. 표면장 역계수 로 v 제곱의 n. 아까 속도의 텀이 나오면 관성 여부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대부분 다. inertial force 나누기 표면 장력 서피스 텐션. 그래서 유체가 예를 들어서 횡으로 이동하는 경우, 버블이 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지금 아까 같이 유체가 기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본드 넘버를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중력의 영향보다는 관성력, 그러니까 관성력 이동하려고 원래 평형태로 이동하려는 게 더 중요한 포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웨버 넘버를 가지고 물리적인 의미를 설명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무차원수를 엄청 많이 우리가 한번 리뷰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리뷰를 하지 않았던 것도 여러분들 책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실장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나요? 질문 없나요? 오케이. 그럼 다 잘 이해한 걸로 생각하고요. 자, 챕터 이제 8장은 이제 여러분들 수업 3번 정도 제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11월 2일, 그다음에 11월 7일, 11월 9일까지 해서 챕터 8장을 3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챕터 8장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네, 알겠어요. 아버지 뵙 좀 기다려주세요. 마무리하고 오케이. 박동만 학생도 기다려주시고 하여튼 특별한 거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리뷰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해보세요. 리뷰는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출석 못하시는 분들만 남아서 출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민 출석했고요. 아바즈백 여기 아바즈백 출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건 출석했고요. 혹시 출석 못하신 분 여전히 별창기 출석 처리했습니다. 다 했나요? 출석 다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출석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세요.